우선 스크립트를 새로 만들고 그림을 띄워놓고 할까요? 자, 이런 개념과 매칭을 한번 시켜 봅시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를 만들고 여기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리턴이 없는데 실행이 되죠. 왜냐면은 지금 이 GUI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리턴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입력 수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실행이 돼요. 그럼 다른 요소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라벨 1이라는 라벨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메시지 박스를 띄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하고 여기에 리턴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위에서부터 한 줄씩 쭉 실행을 해 나가다가 리턴이 만나면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GUI를 생성을 하고 이 라벨의 내용까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라벨에 있는 메시지 박스가 떴죠.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동작이 아닐 거예요. GUI 생성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원하는 동작이 끝이 나는 거니까 여기에 리턴을 우리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GUI를 생성을 하고 입력을 기다리게 되는 거고 이 라벨리를 호출할 때까지는 여기에 내용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실행을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F1번을 눌렀을 때 이제 고투를 사용을 해서 라벨 1로 가도록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리턴을 빼고 한번 해봅시다. 종료하는 게 없어서 자꾸 이게 여기서 종료해야 되니까 GUI가 닫힐 때 앱이 종료되도록 하고 원래 종료되는 기능이 있는 부분에는 리턴을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리턴을 안 넣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도 리턴을 안 넣을 테고 여기에 안 넣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도 안 넣어서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여기 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리턴을 빼지 마시고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리턴을 어디에든 끝나는 지점에는 무조건 리턴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리턴을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UI show까지만 하고 끝났죠. 입력을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F1번을 누르면 고투를 만나서 라벨로 가고 메시지 박스를 띄웠어요. 확인을 누르면 리턴을 만나서 다시 대기 상태로 갈 겁니다. 여기는 리턴이 없는데 똑바로 동작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왜 그렇게 동작을 하냐면 고2는 이 라벨로 이동하고 끝이에요. 다시 이 F1이 있는 곳으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뭐 똑바로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고 서브로 바꾸면 F1을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가 떴어요. 확인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또 뜹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고서브는 라벨을 호출을 하고 이 라벨에서 리턴을 만나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한 줄씩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벨리를 한번 호출을 해서 메시지 박스를 띄운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왔어요. 그럼 리턴을 만날 때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이 라벨을 또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가 총 2번이 뜨게 되는 겁니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내가 만든 스크립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게 되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에러를 따로 띄우는 게 아니라서 이건 뭐 찾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턴을 넣어야 한 번만 실행이 된다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F1을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가 한번 뜨고 끝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의문이 들었던 이제 함수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클릭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뭐 똑같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뭐 함수 이름은 그대로 하고 받아오는 인자는 없고, 여기도 메시지 박스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리턴을 안 넣었어요. 우리가 배운 걸로는 리턴을 만나야 종료가 된다고 배웠으니까 여기 클릭이라는 함수에 리턴이 없어서 들어오면은 이걸 실행을 하고 밑으로 쭉 가서 라벨까지 실행을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메시지 박스가 한번 떴습니다. 만약에 이게 종료가 안 되고 계속 내려간다면 메시지 박스가 한번 더 떠야겠죠. OK를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가 안 뜹니다. 신기하죠? 저만 신기한가요? 이 함수는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되고 그 바로 아래에 묶여있는, 중괄호 안에 묶여있는 내용만 함수의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함수가 호출이 되면 그 함수 내부에 있는 내용만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그래서 꼭 리턴이 없어도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함수의 경우에는 내가 굳이 값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때에는 리턴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반복문이 있어요. while true를 넣고 이렇게 해버리면 클릭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여기서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부분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질 않겠죠. 이럴 때에는 여기 안에 어떤 조건을 걸어서 리턴을 만들어줘서 꼭 넣어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돼요. 지금 생각하니까 괜히 예제를 이렇게 만들었다 싶기는 한데 함수에서는 이제 리턴이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값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끝부분에는 이제 끝나야 되는 부분에는 리턴을 넣어주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 밑에다가 리턴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그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똑같이 동작을 할 겁니다. 리턴이라는 건 돌아가는 걸 의미라는 걸 보여드린 거니까. 그리고 값을 받아오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굳이 더하기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돌아갈 때 r이라는 변수를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돌려받은 결과를 이제 결과라는 변수에다가 넣은 거고, 이렇게 결과 안에 있는 값을 메시지 박스로 띄우게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메시지 박스만 따로 강의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변수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할 때는 양쪽에 %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를 적고 띄운 다음에 이렇게 변수를 적으면은 여기 이 % 뒤에 있는 변수들에 있는 값을 모두 참고를 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결과는 이라는 스트링을 여기 넣고 텍스트와 결과에 있는 변수를 메시지 박스로 띄운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실행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류를 띄우네요. 다행히 그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함수 이름을 제가 잘못해서 오류가 생긴 거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더하기에 파라미터가 부족하다. 1 더하기 2를 해볼게요.
실행이 됐습니다. 다음 F1을 누르면 1 더하기 2가 실행이 되고 그 결과를 메시지 박스로 띄우겠죠. 자, 이렇게 결과는 3이라는 텍스트가 메시지 박스로 떴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돌려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내가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리턴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강의가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한다는 입장에서 개념을 잘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뭐 간단했지만 그래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더 유용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